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이메이션 주술회전의 게토스구로가 주술회전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게토스구루 같은 경우는 고조 사토루의 절친이었지만 회옥 옥절편에서 흑화한 뒤 주술회전 제로의 메인 빌런이 되어 고조의 대척점에 서게 되는 인물이죠. 하지만 게토가 보여준 고조와의 케미를 임팩트 있게 본 팬들이 게토가 흑화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하기도 하기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가상 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으로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게토스구루는 비술사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주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그 부모의 뇌에는 게토가 그저 비정상적인 아이라고 생각해 여러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죠. 하지만 주술계에서는 그런 게토의 능력을 일찍이 알아보고 자신들이 게토를 맡아서 교육을 하겠다며 거의 반강제적으로 게토를 부모에게서 뺏어가게 되었습니다. 게토는 주술계 원로들이 만들어 놓은 비밀 조직이 관리를 했고 그에게 어릴 적부터 한 가지 목표를 주입시켰죠. 그것은 바로 고조 가문에서 태어난 천재 고조 사토루를 견제하는 것. 고조 사토루는 유관과 무아 안에 상경수식을 지니고 태어난 이질적인 존재. 그런 그가 나중에 주술계의 통제를 따르지 않게 되면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기에 그에 상응하는 인재를 키워 유사시에 그를 없애려는 계획을 짰습니다. 게토는 주령을 굴복시킨 뒤 흡수해 그 주령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주령조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수식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었기에 그를 눈여겨보고 키우게 되었죠. 그렇게 게토는 어릴 적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고 고등학생이 된 나이가 되자 고조가 입학한 도쿄 주술고전에 따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게토는 자신이 오랫동안 교육받았던 견제해야 할 고조를 만나게 되자 곧바로 상대의 실력을 가늠해보고자 시비를 걸었는데 고조는 게토에게 특별히 관심도 주지 않았기에 게토는 듣던 대로 열받은 녀석이라며 분노했죠. 그렇게 게토는 주령유소를 지어내 고조를 공격했고 고조는 무한 술식을 사용해 그 공격들을 전부 다 막아내며 게토에게 다가와 너의 공격은 너무 조급함에 담겨있어. 무언가에 쫓기고 있나? 라고 말했습니다. 게토는 뭔가 자신의 기분을 간파당했다는 생각에 싸움을 그만두게 되었고 더욱 강력한 주령들을 흡수해 고조를 반드시 꺾어버리겠다는 다짐을 했죠. 그렇게 게토는 고조를 목표로 더욱 강해지며 몇 번을 더 도전을 했지만 그에 비례해서 고조 역시 더욱더 강해졌고 둘은 어느새 서로의 실력을 키우며 최강의 콤비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게토는 그러면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우정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악의를 가진 경쟁이었지만 점차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둘은 어느새 주술사들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1급 주술사 자리에 올라 있는 상황. 주술계에서는 자신들이 키운 게토가 고조에게 뒤지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고조와 게토에게 어떤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술계의 정점이자 주술고전의 결계를 담당하고 있는 텐겐의 새로운 그릇시대 아이를 경호하는 것. 그 아이를 텐겐이 있는 홍성궁으로 데려가 동화 및 말소시키는 임무였습니다. 고조와 게토는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마나이 리코. 게토는 그 상대가 여자 중학생이라는 것에 살짝 당황했죠. 게토는 지금껏 주술계에서 시키는 임무는 무엇이든 하며 주술계가 말하는 것이 바로 정의이며 비율사들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고 고조는 그딴 정로는 마음에 안 든다며 논쟁을 벌여왔었는데 리코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게토와 고조는 리코를 노리고 찾아온 암살자들을 차례차례 압도적인 실력으로 격파하기 시작했고 리코와도 티격태격하며 꽤나 정이 들게 되었죠. 리코는 자신이 텐겐과 동화되어 소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지만 게토는 그런 리코의 모습에 더욱 마음이 쓰이게 되었고 고조에게 몰래 다가가 리코를 죽도록 만드는 게 정의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고조는 아무렇지 않게 리코가 동화를 하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며 저 녀석이 죽든 말든 난 관심 없다고 무관심하게 말했고 게토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고조는 그렇게 암살자들이 리코에게 걸어놓은 현상금 기한이 끝이 나자 리코를 데리고 주술고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계획했었던 줄사 킬러 호시구로 토우지가 긴장을 풀고 있는 고조를 칼로 기습을 해 찔러버렸습니다. 게토는 곧바로 주령주술을 시연해 토우지를 공격했지만 토우지는 게토의 주령들을 전부 베어버리며 유유히 서 있었죠. 고조는 자신이 토우지를 상대할 테니 너는 리코를 데리고 홍성궁 안으로 들어가 임무를 끝마치라고 했고, 게토는 토우지가 매우 위험해 보이긴 했지만 고조의 실력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믿고 홍성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리코와 함께 안쪽까지 들어가게 된 게토. 게토는 이제 나의 역할은 끝이라며 이제 이대로 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너는 말소가 될 거라고 했죠. 리코는 그의 발걸음을 옮기기 망설였고, 게토는 혹시라도 네가 탱린과 동화하지 않고 너의 생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내가 끝까지 도와주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리코는 사실은 지금껏 쭉 자신은 소멸해도 상관없는 인간이라 생각해왔지만 본심은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꿈이 있었고, 게토에게 자신은 사실 죽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게토는 그럼 집으로 돌아가자면서 자신은 사실 네가 동화되는 걸 거부한다면 애초에 너를 데리고 나갈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리코는 그렇게 하면 주술계에서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고, 게토는 뭐 크게 혼이 나긴 하겠지만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리코를 향해 총알이 날아왔고 리코는 그대로 맞고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 총을 쏜 사람은 바로 토우지. 토우지는 자자 이제 해산이다 라며 씩 웃었고, 게토는 네가 여기 어떻게 왔느냐며 놀랐습니다. 토우지는 아까 전 고조와의 싸움에서 술식을 강제로 해제시키는 주구를 이용해 고조의 목을 꿰뚫어버린 후 죽여버렸다며 여유롭게 웃었죠. 게토는 그의 엄청난 분노를 하며 곧바로 주령조술을 시연해 토우지를 마구 공격했는데, 토우지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게토의 공격을 전부 다 피한 뒤 게토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게토는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토우지를 상대하며 자신이 지금껏 싸웠던 그 어떤 주술사나 주령보다 토우지가 강하다는 걸 실감했고, 자신의 역량이 이자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엄청난 자존심이 상했죠. 토우지는 뭐 최강의 천재 콤비라더니 별거 아니라며 여유롭게 게토에게 접근했는데, 게토는 근접전도 항상 연습을 했기에 토우지와 근접전으로 격투를 했지만 토우지는 압도적인 위력의 뒷발차기로 게토를 날려버렸고, 게토는 갈비뼈가 부러져 피를 토했습니다. 게토는 고통을 참으며 주령들을 풀어 다시 토우지를 공격했지만 토우지는 칼로 그 주령들을 다 베어버린 뒤 다시 게토를 발로 차 날려버렸고, 게토는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죠. 토우지는 쓰러진 게토를 뒤로하고 리코의 시체를 찾았는데 어째선지 리코의 시체가 눈에 보이지 않았죠. 토우지는 당장 리코의 시체를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게토에게 다가왔는데, 게토는 크흐 웃으며 그냥 죽이라고 말했고, 토우지는 뭐 소원대로 해주겠다며 손을 들었는데 그 순간 토우지는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고 뒤쪽을 보니 부활한 뒤 각성한 고조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조는 방금 전 죽음의 문턱에서 반전수식을 사용해 살아나게 된 것, 주력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 사실상 최강의 줄사가 되어버린 상태. 게토 역시 씩 웃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주력을 꺼내 발산했고, 뒤쪽에서는 고조가 무라사키를 시연해 토우지를 집어삼켜버렸죠. 토우지는 두 콤비의 압도적인 주력에 몸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고, 그래도 네 혁들은 리코의 호위를 실패했으니 내 승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게토는 어떤 주령을 소환했고 그 주령이 리코를 뱉어내자 리코는 으악 기분 완전 더러워 이러면서 멀쩡히 움직였죠. 게토는 리코를 경호하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주령을 붙여놓았었고, 방금 전 토우지의 총알은 그 주령이 대신 맞았던 것, 그 뒤 기절한 리코를 주령으로 안전하게 삼켜놓은 뒤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조는 게토에게 리코를 탱근과 동화시키지 않을 거냐? 라며 정색했고, 게토는 내 선택은 그래, 나는 이런 여자아이를 죽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죠. 고조는 그럼 너는 주술계의 원망을 살 짓 하는 거고 난 너의 적이 될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 라고 물었고, 게토는 그렇게 된다고 해도 후회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조는 피식 웃더니 그럼 뭐 나도 너랑 같은 편을 해주지. 친구랑 싸우느니 주술계 원러들이랑 싸우는 게 더 낫겠군
이라고 했죠. 주술계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데 고조의 반항을 대비해서 키워놓은 게토가 먼저 반항해 주술계의 반기를 들었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고 곧바로 그런 게토에게 벌을 주기 위해 주술사들을 보내 게토의 부모를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술사들이 게토의 집에 찾아가자 그곳에는 게토의 부모 대신 고조 사토루가 기다리고 있었고 고조는 그대로 그 주술사들을 박살내버렸죠. 게토는 미리 고조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말했고 게토의 부모를 고조과에 숨겨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던 것. 게토는 주술계에 고조 사토루는 자신 넘볼 수 없는 최강의 주술사가 되었고 그를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차라리 그의 편에 서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로 주술계에서는 게토와 고조의 더 막강해진 콤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들을 떨어뜨려 놓을 방법으로 그들을 특급 주술사로 임명을 한 뒤 각자 수많은 임무들을 부여받게 했죠. 주술계에서는 임무를 가장해 게토와 고조를 죽여버리기 위해 온갖 위험한 장치들과 주저사들을 포진해 놓았지만 그들은 각자 그 모든 것들을 격파해내며 오히려 실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주술계 원로들은 자신들의 입김이 닿지 않는 두 명의 괴물 주술사가 존재한다는 것에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게토는 자신은 지금 있는 주술계에 물들지 않는 후배 주술사들을 키우기 위해 주술고전의 선생님으로 들어가겠다고 했고 고조는 자신은 교육 같은 건 관심 없다며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러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겠다고 했죠. 게토는 그 뒤 한 학교에서 특급 가상 원령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받고 곧장 그곳으로 출동하게 되었고 특급 수준의 원령을 잡게 되면 자신의 힘도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에 그 원령과의 싸움을 매우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한 소년이 있었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니 그는 오코츠 유타라고 답을 했죠. 게토는 네 주변에 맴돌고 있는 그 원령은 아주 위험한 존재, 언제 너의 목숨을 빼앗아갈지 모르니 내가 그 원령을 처리해주겠다며 나섰는데 그 순간 유타의 주변에 있던 특급 원령 오리모토 리카는 폭주하며 날뛰었고 유타를 괴롭히지 말라며 그대로 게토를 향해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게토는 지금껏 자신이 길들였던 그 어떤 주령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리카를 보며 이거 장난 아니라고 주령 조소를 시연해 자신의 주령들을 꺼내기 시작했고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